안녕하십니까, 폴바이크입니다. 오늘은 컬리스포츠 2025년도 신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컬리스포츠에 대한 역사랄까 그런 건 제가 정확하게는 알진 못하지만, 저희가 컬리스포츠 제품을 컬리의 대리점이 된 거는 이제 만 4년 정도 됐을려나요? 그때 이제 컬리 Q3라는 거를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 컬리 1, 2도 있었겠죠. 컬리 스포츠라는 회사는 중국 회사인데, 우리나라 컬리는 뭐냐, 자회사냐? 자회사는 아니고 컬리 스포츠 제품만을 수입 판매하는 한국 총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순히 수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신제품 개발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기존 제품에 대한 뭐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제품을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회사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없어져서 사라진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퀄리는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제품이 점점 다양화되면서 많은 판매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퀄리가 돈을 많이 벌었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에 싸게 팔다 보니까 제품 마진은 좀 적을 것 같아. 여기까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신제품 볼게요. 자, 여기가 컬리 스포츠 홈페이지입니다. 첫 화면에 엑스트론 프로가 나와 있고, 내려보면 엑스트론 시티, 또 엑스트론 투어. 요거는 아주 기대되는 신제품인데, 엑스트론 프로 S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이 모터가 있죠. 다 다른 자전거들은 뒷바퀴에 허브 모터가 달려 있는데, 얘만 가운데 이렇게 모터가 있어요. 요거 아주 대박 제품입니다. 또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엑스트론 GT. 이거는 이 부분에 폴딩 레버가 없어요. 이건 접히지 않는 자전거. 그리고 이제 자토바이라고 하죠. 자토바이라는 거는 이제 전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합성어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냥 자토바이 했는데, 그게 그냥 표준어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토바이 검색하면 이런 비슷한 자전거가 많이 나오죠. 요거는 엑스트론 미니 해가지고 바퀴를 좀 작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엑스트론 슬림, 이건 좀 슬림하게 만들었다는 건가? 약간 이 자토바이도 총 3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문에 걸려 있는 거는 이 정도고, 이제 자세히 볼게요. 왼쪽 메뉴에 엑스트론을 눌러봅시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자토바이 모델이 보이죠. 이게 처음 나올 때는 볼트 S 이렇게 나왔는데, 이 풀 서스펜션 뒤에도 샥이 달리면서 이름을 엑스트론으로 통일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작년에도 판매됐던 건데, 뭐가 달라졌냐면 이 바퀴 휠셋이 스포크라고 부르는 그 철사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게 아니라 마그네슘 휠이래요. 그래서 튼튼하게 이게 6쌍의 다리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킥박스가 추가됐네요. 킥박스라는 거는 이제 이 오토바이는 이렇게 열쇠를 딱 꽂아서 돌려야 이제 시동도 걸고 작동을 할 수가 있죠. 작년까지 컬리 자전거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추가가 됐어요. 누가 훔쳐가더라도 이 열쇠가 없으면 못하니까 도난 방지 장치가 되겠죠. 이게 꼭 굳이 필요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계기판, 계속 여태까지는 계속 흑백이었는데 예쁘게 컬러 계기판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모터는 이제 작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거 48V에 500W. 이게 법규가 그전에는 350W였는데 작년부터인가 500W로 이제 한도가 늘어나가지고 출력을 더 세게, 그러니까 법적인 규정 안에서 최대한 출력이 센 모터, 그게 48V 500W예요. 그리고 트윈 서스펜션, 흔히 이제 풀샥이라고 그러죠.
앞에도 서스펜션이 있고 뒤에도 서스펜션이 있어서 푹신푹신한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터리 48V 19.6Ah 암페어 아워. 그냥 부르기 편하게 반올림해서 20A, 정확하게는 암페어 아워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편의상 암페어 그렇게 하죠. 48V 20A.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글자를 좀 크게 해볼게요. 전압은 보통 이제 36V 또는 48V를 사용하는데, 전압이 높은 게 좋냐 낮은 게 좋냐 라고 하신다면 이왕이면 높은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은 전압, 좀 작게 해야 되겠다. 전압 곱하기 전류거든요.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36V 곱하기 20A는 720W가 되죠. 이거를 48V로 똑같은 720W를 해볼게요. 48V는 얼마를 해야 720W가 될까요? 15A를 하면 720W가 돼요. 자, 이랬을 때 여기도 720, 여기도 720 똑같은 힘을 쓰는데 전압이 낮으면 전류가 높아야 되죠. 전압이 낮으면 전류가 높아야 돼.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조금 낮아도 똑같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6V 20A 쓰면 되지 왜 48V를 써? 라고 묻으신다면 전류가 크면 클수록 컨트롤러에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컨트롤러 뿐만이 아니라 그 모터에 감겨있는 코일에서도 열이 많이 발생해요. 전류가 낮으면 열이 적게 발생해서 안정적이죠. 쉽게 말해서 고장이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제 그 외에 뭐 전압이 높으면 속도가 빨라진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다 그냥 차치하고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거 요것만 비교해 보시면 전류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적이고 고장이 덜하다. 그래서 전압이 높을수록 그 전체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를 뭐 100V, 200V 막 한없이 올리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많이 전기자전거에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 중에서 한 재작년 2년 3년 그 정도까지는 주로 36V를 썼는데 이제 모터 출력이 커지다 보니까 전압을 높여서 전류를 줄이는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36V 배터리보다는 48V 배터리가 조금 유리하다.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다시 콜리스포츠로 돌아가 봅시다. 자, 48V 19.6A라 그랬죠?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암페어와 와트의 단위를 사용했는데 이제 용량을 말할 때는 48V 곱하기 19.6 그러니까 20 그냥 반올림해서 20A hour. H는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용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48 곱하기 20 960 와트 아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용량이 얼마입니까? 20A예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48V 20A 또는 960Wh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 48V 20A 960Wh의 용량은 전기자전거 치고 굉장히 큰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다른 메이커들 이렇게 보시면 뭐 심지어는 36V 뭐 7A 그렇게밖에 안 쓰는 자전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전기자전거를 선택할 때 이 배터리의 용량이 얼마냐 그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25년도에 나온 콜리 스포츠 제품은 전부 다 이렇게 48V 20A의 대용량 배터리를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거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뭐 비싸네 뭐 어쩌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배터리 용량이 얼마인가 그거를 잘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터리 셀은 삼성 셀이 들어간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자토바이는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 자토바이 세 종류가 뭐가 다르냐? 이게 이제 풀 서스펜션이고, 그러면 얘는 뭔데? 얘도 풀 서스펜션이에요. 그럼 이 조그만 것도 풀 서스펜션입니다. 내려가 볼게요. 여기에 스프링이 달렸죠? 셋 다 풀 서스펜션인데 이 가운데 있는 거 이거는 188만 원. 이 양쪽에 있는 건 169, 뭐 149. 조금 싸죠? 이거 왜 싸냐면 요거는 이 뒷부분에 7단 기어 변속 장치가 있어요. 다단 기어가 있어요. 근데 이 조그만 것과 오른쪽에 슬림은 싱글 기어입니다. 기어가 하나예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고 디자인도 조금 다르고요. 얘를 좀 볼까요? 이게 아주 귀엽지만 이 바퀴가 깍두기 타이어로 되어 있어서 좀 멋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퀴가 대신에 좀 작아요. 근데 작다고 속도가 느린 건 아닙니다. 시속 25km까지는 나와요. 그게 이제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이 능력은 되는데 그걸 25km 이상 못 가게 막아놨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전기자전거 법규상 25km 이상을 넘어버리면 자전거 취급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25로 제한을 걸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 이 뒤에 변속 장치가 없죠. 싱글 기어. 이 오른쪽 것도 이 변속 장치가 있는 것처럼 생겼지만 이건 변속 장치가 아니라 아마 텐셔널 거예요. 싱글이라서 좀 가격이 싼데 이 자토바이는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달링을 잘 안 해요. 그냥 스로틀 눌러서 이 오토바이처럼 스쿠터처럼 타거든요. 왜 그러냐면 페달링 하기가 이 안장이 좀 넓적해 가지고 페달링 하기가 좀 불편해. 그리고 이 생긴 것 자체가 오토바이처럼 생겨 가지고 스로틀 누르면서 타고 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자전거라기보다는 법적으로는 자전거지만 실제로는 느린 스쿠터, 느린 오토바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올해는 이 라이트하고 흙바지가 옵션으로 바뀌었나봐요. 작년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달려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굳이 스로틀만 눌러서 타고 다닐 건데 뭐 비싼 이 다단기어 있는 거를 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냥 요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키가 좀 작으시거나 여성분들은 요것도 아주 귀엽게 예쁘게 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메뉴 미드 드라이브 모터. 미드 가운데, 드라이브 구동, 중앙 구동 모터. 중앙 구동 모터는 딱 한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아주 기대되는 제품이에요. 요게 이제 가격이 199만 원으로 좀 비싼 편이긴 한데 컬리 스포츠 제품 중에 비싼 거지 중앙구동 모터 달린 이만한 스펙의 자전거 치고는 굉장히 싼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한 250만 원 받아도 뭐 괜찮은 가격이다 그럴 정도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중앙구동 모터 제품이 나온다 그래서 야, 이거 무조건 200만 원 넘겠지 했는데 199만 원으로 나와서 솔직히 놀랐어요. 이렇게 환율도 비싸게 올랐는데 어떻게 이 가격에 출시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이 130Nm 이건 이제 파워 이 힘이 얼마나 센가 그거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보통 100 이하거든요. 이런 자전거에 달린 모터들이 130Nm는 굉장히 출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특이점이 요 변속 감지 센서. 중앙구동 모터는 모터가 작동하는 동안에 체인이 힘이 짱짱하게 당겨지고 있어서 모터가 작동하면서 변속을 시키면 막 우두둑 두둑 두둑 하고 변속감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변속 감지 센서가 있어서
고급 모델에서도 찾기 힘든 변속 감지 센서로 더욱 부드럽고 안정적인 라이딩을 즐기세요. 이게 뭔 말이냐면 변속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모터 작동이 살짝 멈춰요. 그래서 변속이 되면 다시 모터 작동.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변속감이 됩니다. 이런 장치가 없는 거면 대부분 이제 중앙구동 모터들은 변속할 동안에 페달을 잠깐 멈추죠. 그 체인이 우두둑 우두둑 하는 거 방지하려고. 근데 이거는 이런 장치가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변속이 돼요. 제가 실제로 타봤는데 아주 자연스럽더라고요. 자, 1회 충전 최대 150km 주행. 이게 뻥 스펙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배터리는 똑같은 용량이고 유압 브레이크. 그리고 이게 전 모델이 다 텍트로 유압 브레이크를 썼어요. 25년도 제품에는. 그전에는 누트라고 NUTT라고 그것도 유압 브레이크는 한데 좀 품질이 좀 안 좋았어. 자꾸 기름이 새는 건지 어쩌는 건지 사용하다가 뭐 쑥쑥 들어가고 해서 블리딩도 새로 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 텍트로는 시마노 못지않게 좋은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구동 모터 적용된 이 프로 S는 계기판이 좀 달라요. 계기판이 흑백이고 그냥 기본적인 정보만 보여줘요. 이 엑스트론에 달려있는 요것보다는 기능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얘는 칼라잖아요. 근데 미드 드라이브에 있는 거는 칼라가 아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다른 컬리 제품에 쓰인 모터나 컨트롤러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 요거에 맞는 전용 디스플레이가 이 흑백밖에 없나 봐요. 요게 좀 아쉽긴 한데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변속기 시마노 소라 9단이 달려있다. 다른 거는 다 7단 프리휠 방식 그 생활차에 쓰이는 변속기가 달려있는데 얘만 소라 9단 좀 고급으로 달려있어요. 9단으로. 왜 그러냐면 중앙구동 모터는 이 변속에 의한 고속 저토크, 저속 고토크 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고급 시스템을 달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판매할 제품이라 따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거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뉴 엑스트론 바이크. 여기 이제 4개가 있는데 작년에 판매하던 거랑 똑같은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킥박스 추가되고 계기판 컬러로 바뀌었고 또 바퀴가 마그네슘 휠로 바뀌었다. 이게 오른쪽 3개 작년 모델하고 똑같은데 그 부분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이 GT라는 거는 가운데 폴딩 부분이 없어지면서 가격이 조금 싸졌어요. 엑스트론 프로 맨 오른쪽에 엑스트론 프로와 거의 똑같은데 이 가운데 접히는 부분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이거는 165만 원인데 이거는 149만 원으로 조금 싸죠. 얼마가 싸? 116만 원이 싼가요? 네, 그렇게 싸요. 그래서 요거 GT를 좀 들어가서 보면 기존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스타일, 견고하고 강력한 프레임, 튼튼한 비접이식 일체형 프레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변화가 된 거죠. 여기에 있던 그 폴딩 경첩이 없어졌고 그냥 일체형으로 바뀌어서 아무래도 폴딩보다는 얘가 더 튼튼하겠죠. 그래서 최대 하중 110kg를 감당하는 일체형 프레임으로. 그래서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은 이게 더 안정적일 거고, 또 나는 자전거를 접을 일이 없다. 차에 실을 일도 없고 뭐 보관할 때도 그냥 이대로 보관하고 난 접을 일이 거의 없어. 그런 분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조금 더 튼튼한 요 GT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델 보시면 이거는 작년 거랑 똑같은데 이거는 투어 모델은 이 프레임이 굉장히 튼튼해요. 프레임이 굵고 그래서 접는 방식도 아니고 요번에 또 뒤에 이렇게 보조 의자도 생겼나 보네요. 어린애들 태우고 다니라고. 그래서 짐 많이 싣고 여행 갈 때 쓰라고 이렇게 투어라는 모델이 있고, 또 요거는 시티. 이 투어랑 거의 비슷한데 배터리 위치가 다르죠. 요거는 배터리가 프레임 다운 튜브 위에 있어요.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은 위에다 여기다가 이제 그 배달 가방 큰 거 달면 배터리 넣었다 뺐다가 불편해요. 아예 고정 방식으로 가방을 달아놓으면 배터리를 뺄 수가 없죠. 근데 요거는 이쪽에 있으니까 배터리 착탈이 수월하겠죠.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은 이 투어보다는 CT를 추천합니다. 뭐 엑스트론 프로 이거는 뭐 작년에 나왔던 거 똑같으니까 똑같고 이제 마그네슘 힐셋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그네슘 힐셋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스포크가 여러 개 있는 거에 비해서 디자인적으로 달라진 것보다 중요한 건 이 림 정렬을 안 해도 된다. 스포크 여러 개로 된 거는 오래 타다 보면 약간 틀어져 가지고 또 다시 뭐 잡아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얘는 잘 틀어지질 않아요. 대신에 어디 부딪혔거나 넘어져서 이게 좀 휘었다. 스포크로 된 거는 그거를 잘 스포크 조정해 가지고 다시 똑바로 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안 되죠. 그냥 한번 휘어지면 휠셋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 휠셋이 그렇게 비싸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포크보다는 관리하기가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아주 뭐 큰 사고 나지 않는 이상 뭐 바퀴가 휘어지거나 뭐 망가지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자, 높은 강도의 마그네슘 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건 전부 다 7단 변속기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도 48V 20A 대용량이 달려 있고 가격은 뭐 보시듯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메뉴는 미니 시리즈. 미니 작은 자전거겠죠. 바퀴가 16인치로 작아요. 그리고 변속 장치가 없어. 싱글 기어예요. 나는 언덕을 뭐 심한 언덕을 별로 갈 일도 없고 그냥 동네 마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정도다. 그리고 나는 자전거 큰 게 싫어. 작은 게 좋아.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요 세 가지 모델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요. 특히 요 가운데 있는 거는 가운데 이게 이름이 뭐야? 엑스트론 EQ. EQ는 여기 뒤에 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치원생들 어머니들이 데려다 줄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을 거예요. 이거 뭐 뒤에다가 어른을 태울 정도는 아니고 대여섯 살 꼬맹이들 태우고 유치원에 걸어가기는 멀고 그렇다고 차를 타기도 애매하고 그럴 땐 이걸로 이용해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타기 좋게 이 탑티브도 없죠. 이렇게 세 가지 모델. 그거 전부 몇 가지 모델이죠? 여기 3개, 미드 하나, 여기에 4개, 3개, 몇 개야? 7개, 8개, 11가지 모델이네요. 총 11가지 모델이고 배터리는 모두 다 48V 20A 그리고 모터 출력은 500W. 자, 이렇게 25년도 신제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전기 자전거라는 게 뭐 일반 자전거도 뭐 비슷하긴 한데 자전거 샵에서 자기가 판매한 거 아닌 자전거에 대해서는 AS를 굉장히 불친절하게 하잖아요. 뭐 심하게는 아예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거 우리가 판매한 거 아니니까 구입한 데 가서 하세요. 뭐 저도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요. 여기 밖에 간판에는 뭐 콜리 스포츠 전문점 이렇게 써놨는데 타 메이커는 아예 뭐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호환되는 부품이 없으니까. 근데 뭐 펑크 수리라던가 뭐 간단한 정비 같은 거는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별로 그렇게 내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정비만 해서도 충분히 수익이 생겨요. 카센터 어딜 가더라도 이거 뭐 엔진 오일 교환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하면 다 친절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왜 그게 안 되냐? 왜 그게 안 되냐면은 자전거는 이 정비료가 상당히 저렴해요. 그리고 사람들 인식이 이런 간단한 정비는 당연히 뭐 공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타이어에 바람 넣는 거 당연히 공짜지 뭐 이걸 돈을 달라 그래. 이게 인식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전기 자전거는 개인이 정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자전거 샵 사장님들도 자기가 판매했지만 정비를 잘 못해서 수입사 본사에다가 뭐 보내가지고 수리해서 오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 자전거 구입은 자기 동네 집 근처나 아니면 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 근처 가까운 샵에서 구입을 하십시오. 멀리 있는 샵에서 뭐 택배로 구입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AS 사후 관리 힘들어집니다. 뭐 사은품 몇 개 더 준다고, 뭐 좀 깎아준다고. 이게 보면은 여기저기 전화 막 해가지고서는 조금이라도 싼 데 가서 뭐 사고, 뭐 멀리 가서 택배로 사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까운 샵 언제라도 내가 자전거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찾아가서 이제 정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샵에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개는 이걸로 마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이 엑스트론 프로 S 이 자전거에 대해서 소개하고 뭐 출고 과정, 뭐 장단점, 사용 방법 이런 거 하나하나 영상으로 제작할 거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